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내일 그릴 그림이 가장 아름답다. 피카소의 말입니다. 나의 대표작은 아직 탄생되지 않았다. 과거를 밑거름으로 삼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에 정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불자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희입니다. 불교 종립대학 총장으로서 불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더욱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나오셨습니다. 향기가 가득하죠, 스튜디오가?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종립대학, 동국대학교 총장님을 모셔서 참 영광입니다. 지난 3월 1일에 임기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5달이 다 돼 가네요. 네. 참 세월이 빠르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무척 바쁘셨죠? 너무 많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직무준비단 꾸리랴, 그리고 또 조직 개편과 관련된 대학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전부 설계하고 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우리 구성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또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로 해서 지난 5월 2일 정도에 개혁기념 행사 때는 에너자이즈 동국이라고 하는 우리 앞으로의 미래 동국을 위한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어졌고, 그래서 무사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총장님을 지켜보고 있고, 그건 젊은 동국대학의 출발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참 동국대학교라고 하면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참 종립대학으로서 위상이 당당합니다만은 출발은 언제 어떻게 출발이 됐나요? 우리 불교의 성각자들께서 1906년에 현재 동대문에 있는 원흥사터에 명진학교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동국대학교만은 민족사학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어교육을 전국에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본으로부터 2번씩이나 폐교를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민족동국, 민족사학입니다. 동국대학은. 그래서 1953년에 동국대학교인, 지금의 동국대학교인 종합대학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본교와 그리고 경주 캠퍼스, 그리고 고향 캠퍼스, LA 캠퍼스, 이 4캠퍼스에서 약 28,000명의 재학생이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28,000명. 네네네. 대단합니다. 지금은 이제 불교의 대학도 몇 군데 생겼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동국대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불교학의 중심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국대학교는 과거 우리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불교 명상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우리 민족 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특히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동국대학이 많은 기여를 했었죠. 제가 총장에 취임하면서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불교산업진흥원입니다. 그 불교산업진흥원을 신설을 해서
우리 종단 그리고 문광부 그리고 문화재청 그리고 우리 동국대학교가 함께 우리 전통문화 예술의 복원과 그리고 개성 발전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특히 불교 명상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산업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계 명상 엑스포, 명상 세계 엑스포를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도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될 테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불교가 쉽게 명상으로서 전달되고 그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신도들이 확대되어 나가는 우리 불교 신도들이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 불교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세계 불교 학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센터로서 동국대학이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동국대학교가 그야말로 참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불교학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각계에 많은 인재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자랑해 주시죠. 우리 동국대학교 참 역사가 113년 역사의 대학이다 보니까 30만 정도의 동문을 배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서 많은 동문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동국대학교는 특히 국문학 쪽에 많은 시인이라든지 인재들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연극 영화와 경찰 행정 쪽에서 연극 영화는 문화예술인 그리고 경찰 행정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동국대학도 이공계 쪽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정량적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 아주 우수한 대학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동국대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총장께서 그 에너자이즈 동국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활기찬 동국을 만들자 그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동국대학교는 그냥 느낌상 조금은 침체되어져 있고 밝지 않다라는 느낌을 외부 사람들은 간혹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 동국이 해야 할 역할들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국제사회를 위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미지화되어져 있는 것이 저로서는 썩 유쾌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유쾌하게 그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한번 온 열정을 다해서 학교를 한번 크게 업시켜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에너자이즈 동국이라는 기차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에너자이즈 하자. 그야말로 현 동국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방금 구호로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하자면 총장님의 어떤 그 지도 이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은 동국대학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대학이 어렵다는 말이 많아요. 그 위기에 처한 대학도 많다고 그러고 그야말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뭐 이런 우리 많은 불자들이 보는 TV에 나왔으니까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그러한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로터스관이라고 하는 대학의 어떤 랜드마크 건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은 결국 종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그 내용인데
이러한 것에는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죠. 예. 경직성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또 투자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많은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우리 그 뜻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우리 불자들도 계시고 또 성학자들도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대학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뒷면에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 대학 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첫 번째가 교육부의 구조 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이 3주기 대학 역량 진단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건 수도권이라든지 각 권역별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정원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원을 줄이게 되지 않는 성적을 얻어야만 하는데 그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대표적인 것이 제가 교육혁신처를 만들었습니다. 총장이 되면서. 그래서 교육혁신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냥 있는 교육 그리고 가르치는 교육에서 원하는 교육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사 제도와 교과 과정을 전부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 구조에서 학과와 그리고 NCS 그 어떤 표준이라고 해서 NCS 기반의 교과 과정들이 기업이 원하는 교과 과정을 대학의 각 전공별로 30% 이상은 넣어야만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 과정 개편과 그리고 또 학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전공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공의 벽을 쉽게 뛰어넘고 수요자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수요를, 내가 원하는 전공을, 내가 원하는 공부를, 내가 원하는 학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몇 번이고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제 개편과 그리고 교과과정 개편을 교육혁신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학 3주기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준비에 있어서. 그렇군요. 네. 또한 주로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 평생 교육도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대학이. 예. 그래서 평생 교육은 저희 대학에서는 평생 교육이라 칭하지 않고 미래 융합 교육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래 융합 교육원과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미래 융합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융합 대학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업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학에서 업그레이드라든지 혹은 새로운 곳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미래융합대학에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학의 어떤 그 교육비의 어떤 수입면에 있어서도 좀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러한 사회의 부흥에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그 동국대학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모두 좀 이 시간 이후에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동대를 봐야겠다. 그동안에는 뭐 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막연한 믿음이지만은 대학 현실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 그 불자들이 많아 계시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윤 총장께서 동대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83학번입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67학번입니다. 오, 67007 이제 학번입니다. 007 학번이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이거 참 옛날입니다, 벌써. 제가 뭐 입학할 때만 해도 뭐 까마득한 옛날이고, 우리 총장님이 입학할 때도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동국대학교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남산의 품에 안겨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최고의 위치 명당에 자리하고 있는 학교죠. 그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것도
그런 덕도 있지 않을까. 예, 남산의 전기, 목멱산의 전기라는 게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이고 네. 예, 아주 참 좋은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가셨다고 예,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석사는 츠쿠바 대학에서 했고요. 박사는 동경대학에서 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유학 갈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이제 저는 그때 교수님 연구실에서 학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 연구실에서 4학년 때쯤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야, 성희야, 너 한번 일본에 나랑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무턱대고 따라갔었는데 그때 이병동 교수님이 제 은사님이셨는데 네. 이병동 교수님이 츠쿠바 대학의 어떤 교수님하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오시더니 야, 성희야, 너 내년부터 여기서 유학하기로 결정되었다. 장학금도 만들어졌으니까 다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였나요?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 예. 모교로 부임을 하셨나요? 예, 바로 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처음 그 모교 강단에 섰을 때 예.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뭐라고 할까, 흥분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내 후배들 위해서 뭔가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정말 만감이 교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일본에서 하던 그 연구를 연속해서 한국에도 와가지고 프로젝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논문도 많이 썼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학생들을 제가 수혜받았던 그러한 행태를 아이들한테 베풀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참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제 그야말로 참 긴 세월입니다. 후학들을 가르쳐 오셨는데 평소에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자주 들려주세요? 학생들에게는요, 네. 저 평소에 삶의 덕목이, 감사와 배려입니다. 감사하고 배려하는 것이 제 큰 삶의 덕목이고, 네. 그리고, 우리 이런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덕목은 신의와 의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항상 수업 시간에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감사하고 배려할 줄 알면은 이 세상의 무궁한 에너지가 당신의 성공의 에너지로 네. 발휘하게 될 것이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저에게 그러한 에너지가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계의 덕목에서는 신의를 지킬 줄 알고 조금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배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즘 결국 남녀 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배려도 역지사지 차원의 배려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배려는 배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 사회적 이슈 때문에 감사, 배려, 존중과 신의와 의리가 저로서는 삶의 덕목이고 관계의 덕목인데 그런 취지에서 아이들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하고 배려하라. 네. 그리고 신의와 의리를 지켜라. 네, 네. 존중하라. 네. 아주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말이죠. 네. 우리 총장님이 다니던 시절에 말하자면 세대하고 지금 그 제자 세대하고 어떻습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나요? 많이 느껴집니다. 예, 신세대인데 지금. 예. 저희들은 미래에 대한 네. 고민이나 걱정이나 이러한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예. 뭐 사회자 선생님도 네. 그러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교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놀 수 있게 하고 그 화정의 인간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우리 불교의 인성교육과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져서 화정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예. 저희 대학에서 정말 책임감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더 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군요.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불교 종립대학으로서 동국대학교의 네.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화정의 정신을 네, 네, 네.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야말로 시대의 요구다. 맞습니다. 뭐 그런 예.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총장님의 그 이제 학자로서 우리 윤석희 총장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예, 예. 그동안 참 업적도 많이 쌓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응용학문을 하다 보니까 실사구시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환경 시스템 쪽에서 환경을 연구를 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면서 프로젝트도 추진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 농림부 기획 사업으로 제가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전국의 52개 지역에 1000헥타, 한 개 지역이 1000헥타입니다. 예. 1000헥타 규모의 52개 지역을 물질과 양분의 균형을 맞춰서 물질 양분 순환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산업을 구축하자. 특히 우리 농업 산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친환경 농업을 예. 건강히 화학 비료나 화학농약을 사용을 하지 않는 선에서 물질과 양분이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52,000헥타 정도의 우리나라 친환경 지역으로 네. 바꿨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예.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하고 제가 한 연구로 인해서 3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러한 연구가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가 연구로 그친 게 아니라 실제 현상으로 나타났군요. 네네. 그 결실로서. 네네네. 앞으로도 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될까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네.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도메인으로 AI를 설정을 하고 AI의 특성화 대학으로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화의 근간에는 불교 인성, 불교 교육이 기본으로 자리하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가 접목이 되었을 때 화정형 인재가 바로 양성이 되는 예. 이러한 차원의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 감으로써 동국대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나름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총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첨단 시대로 예. 갈수록 불교 정신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예. 네네. 네, 그 참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불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리라. 맞습니다. 요즘 네. 서구에서 불교 바람이 대단합니다. 아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 충분히 있습니다. 예, 시대의 흐름이 네. 요구하니까 그렇습니다. 부르니까 이제 그 네, 바람이 네. 있는 것이죠. 그럼 불교하고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나요? 불교하고 인연이라고 하면은 철들기 전부터 저는 절에를 다녔습니다. 엄마 손에 끌려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절이 지금 기억하면은 천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서 한 400~500m 정도 거리에 예. 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절에 어떤 행사 때마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놀았죠. 어릴 때는 절에 가서 맛있는 거 주면 먹기 제일 예, 좋죠. 예. 그럼 부모님께서도 불자셨나요? 예, 당연히 지금도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몸이 그렇군요. 불편하신데도.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님 속에 계실 때부터 이미
불자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총장님께서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특별히 하고 계신 수행이 뭐 있나요? 저는 특별한 수행법은 없고요. 그냥 108배 아침에 108배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지인들끼리 아침 6시에 동국대학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도록 삼고 있는 기도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를 3주기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5위 이상을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아침 6시 종 땡 치면은 지인들이 카톡에서 전부 올립니다.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수행이라기보다는 그냥 108배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비불교인들도 108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불교인 경우는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108배가 요즘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평소에 이 좌우명처럼 갖고 계시는 이 부처님이라든지 선지식의 말씀 가르침을 혹시 있으시나요? 저기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우리 국민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제가 순수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고 가슴 깊이 새겨 놓고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참 좋은 말씀이시죠. 아무리 우리가 다시 곱씹고 되뇌어봐도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참 큰 말씀이십니다. 그 인연 깊은 스님들도 많으시겠는데 뭐 존경하는 스님이라든지 스승으로 삼고 계신 또는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라든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스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계신데 그중에 저랑 제일 먼저 인연이 되었던 제가 철들고 또 사고가 가능하고 할 때부터 인연이 되어졌었던 저기 칠불사의 통강 스님. 그분이 저로서는 제 모토로서 삶의 모토로서 정말 그분은 학생이십니다. 학생이신데 정말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항상 모두를 위한 삶과 사고를 하면은 자네는 크게 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항상 제 모토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존경하면서 우리 스님들 중에는 제일 1호의 제 은사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좋은 은사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세계적으로 이제 불교 바람이 크게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 쪽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러는데 주로 유럽 쪽을 보면은 그 티베트 불교, 또 동남아 불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소승불교 쪽이죠. 그렇죠. 그쪽이 지금 명상 붐과 함께 지금 맞습니다.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저희 대학에서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제가 불교 명상이라든지 명상과 관련된 세계 엑스포를 기획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저는 불교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깊은 고뇌와 또 어떤 그런 부분들 제가 함부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그런 소승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상과 관련해서는 산업화하는데 그리고 그 산업화가 불교 절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월정사와 같이 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것이 융성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신도들도 자연스러운 우리 불교 신도들도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미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이 명상의 절정 그것이 간화선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간화선 하면 한국 불교니까
그야말로 요즘 명상 붐이 일고 있는 서양에도 우리는 이 간화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뭐 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간화선까지 가기에는 너무 또 어렵고 하니까 그것도 전 단계로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불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력이요. 좀 결국 욕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종교가 우리 불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베푸는 걸 남한테 이렇게 소주며 막걸리며 사주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모두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마음적으로나마 보호하고 또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불교의 개념 속에는 있지 않느냐. 결국 그것이 연기에서 출발이 되고 그 연기를 이해한다라면은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취지에서는 우리 불교의 매력이 참 큰 부분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최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종교가 불교니까 참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동국대학교 총장으로서 이제 임기 5개월째로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으시겠고 이제 뭐 이제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발언, 어떤 염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대학의 특성화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는 화정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재임 중에는 우리 동국대학교의 발전의 터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했던 대학 3주기 평가, 대학 3주기 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수도권 대학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평가에서 제가 공약으로는 10위 내에 들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5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발언입니다. 단과대학별로는 상당히 우수한 단과대학도 있습니다. 있고 전공도 있고요. 크게 평가받는 그런 전공과 단과대학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들도 다 그렇게 좀 성장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계 100대 대학에 포함될 수 있는 전공을 10개까지 만들고자 지금 그랜트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그런 발언이 곧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혹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제가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단과 그리고 또 법인에서 충분히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심으로 모두가 대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지금 앞으로 닥쳐올 우리 대학 사회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전국에 계시는 우리 불자들께서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졌을 때 국공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그리고 그 속에 저희 동국대학교도 하나의 축으로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윤성희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동국대학이 그야말로 크게 발전하리라 이런 고맙습니다. 믿음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에너자이즈 예. 동국의 시대가 열리겠습니다. 세계 속의 대학으로 이제 우뚝 서기를 기원하면서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성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진흙에 물들지 않고 그윽한 향기와 고운 자태로 기쁨을 주는 연꽃처럼 번뇌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것이 불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에 아름다운 불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원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